안녕하세요.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이제 설명하게 된 베트남어학과 김성재라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발표자 소개부터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9학기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학점이 이제 4.5학점에 4.33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학점밖에 없고요. 융복합 소프트웨어는 48학점 들었는데 그중에 45학점 A뿔 받았어요. 그리고 3학점 A0 받았는데 그 말인즉슨 융복합 소프트웨어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융복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활동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학기에 외대 창업경진대회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창업 준비하시거나 스타트업 관련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즉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 본선 1단계까지 갔습니다.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가 예비 창업이 아닌 기창업으로 갔다는 점,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서만으로 기창업 사이에서 본선 1차까지 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융복합 소프트웨어 기술 참 잘 살렸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게 개발자들을 위한 Q&A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정도 제 소개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목차부터 보면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필수로 좀 설명해 드리라고 부탁받았던 걸 넣어 드릴 거고요.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강편랑 가져왔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제 1사학번인데 1사학번 맨 처음에 융복합 소프트웨어 만들 때 교수님들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가지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던 것 같고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오면 딱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잖아요.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취지로 설립된 학과 정도, 이런 설립 취지 가지고 있다 알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1사학번 친구들 없을 테니까 20학번 친구들부터 가면은 42학점 들으면 되세요. 필수 학점 18학점에 선택 24학점 들으시면 되고요. 54학점에서 42학점으로 줄어가지고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융복합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졸업할 때는 졸업 논문만 쓰면 됩니다. 근데 졸업 논문 쓰려면은 그 전에 종합설계라는 수업을 수강해야 되고요. 근데 종합설계 과목은 흔히 졸업작품 만드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졸업작품 만들고 그 졸업작품으로 논문 쓰는 게 융복합 소프트웨어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입니다. 배우는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배우는 내용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압축해가지고 만든 과,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뉘잖아요. 필수 영역이랑 선택 영역이 나뉘는데, 필수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중에서도 컴퓨터 공학 전공하면 이거 정도는 꼭 알아야지, 이것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1 과목 있고 2 과목 있는데, 1 과목은 보통은 원래 C 언어라는 가장 기초적인 언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2 과목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지금 배워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잘 정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거 배우는 학문이고, 알고리즘은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어떻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요즘에 좀 되게 핫한데, 어떻게 하면은 회사 조직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그 팀 그룹이잖아요. 팀원들이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 공부하는 학문이고, 종합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졸업작품 만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근데 좀 약간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 두 번째 보면 2020 학번부터는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사고 두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 약간 제가 찾아봤는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컴프1이라는 과목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1 과목에서 C 언어라고 가장 기초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모든 시스템 레벨, 가장 로우한 레벨까지 건드릴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약간 시조새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지 다른 파생된 언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빠졌어요. 보니까 이게 대체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이 자바라는 언어는 C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 중에 하나죠. 다 이제 후세대 언어인데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서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C 언어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약간 만약 융소 친구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C 언어는 먼저 배우지 않는 상황이니까 리스키한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먼저 오려면은 C 언어 먼저 배우고 들어와야 된다. 혼자 스스로 습득해야 된다.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컴프2 과목은 파이썬인데 이거는 그대로 컴퓨팅 사고에서 받아서 컴퓨팅 사고는 똑같이 파이썬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이수로 가면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선택 영역 이수에서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좀 하드웨어 단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서는 컴퓨터 구조, 컴퓨터 어떻게 생겼나 구조 나오고, 컴퓨터 논리 개론, 어떻게 이산 수학이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하는가 이런 것부터 배우고, 뭐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고, 웹 프로그래밍 이런 거 배우고,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건드리고, 그 외적으로 넘어가면 창업도 배워요. 창업과 기술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정보 보안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배우는데, 좀 약간 이렇게 겉핥기를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선택 영역 이수에서 본교 또는 학점교류대학에서 유사학 교과목 이수 가능하잖아요. 이건 전 지금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 이번 9학기 막학기에 새로 생긴 AI 융합 전공의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지금 수강하고 있어요. 전 주임 교수님한테 허락만 받으면은 이렇게 타 과목, 타과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인턴십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알아봤더니 학점이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2, 3학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한번 좀 알아보시기를 권고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죠. 이거는 좀 약간 뭐 아니면 도 글로벌 캠퍼스 가가지고 컴퓨터 공학과, 지금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과인데 컴퓨터 공학과에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15학점까지. 거기 가면은 우리 융소에서 열리는 것보다 더 많은 수업이 열리거든요. 거기 가면은 좀 더 딥한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장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중전공 선택한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이중전공 선택한 이유 한 3가지 정도 크게 뽑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1학년 때 저희 과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3땡 그룹의 이제 임원진들과 밥을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좀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거기다가 이공계적인 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주신다면은 당장이라도 저희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1, 4년도 때 들었던 건데, 그 뒤로 머지않아서 1년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바로 그 해였나?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뽑는 그런 채용 절차가 생겼어요. 삼성 S죠?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랑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가면은 채용 공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문계랑 자연계 구분을 완전 나눴습니다. 나눠서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하면 6개월 정도 프로그램 다 그 코딩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 알려주고, 지식 같은 거 바로 삼성전자 이런 데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게 실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의미 없는 말은 아니었죠. 되게 이 말이 저는 되게 저를 융소에 인문학에 만든 가장 큰 교수님의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애매모호성이 전혀 없어요. 컴퓨터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A 넣으면은 정확히 A 다시가 나오고요. 뭐 이상한 변수가 없어요. 틀리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언어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어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고 예외가 많잖아요. 전 그래서 언어를 배우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공부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사고 가능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학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건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뭐 특별한 걸 찾는다기보다는 컴퓨터 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술력이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나만의 가치 창출 생각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게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밑에 가로로 해놓은 거냐면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번쯤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배워야 된다면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게 6년 전이에요. 이중전공 장단점 설명해 드릴게요. 장점이랑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문학 플러스 IT, 이거 희소성이 엄청 강하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IT가 없어요. 그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그 친구들한테 인문학적 소양을 바라기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인문학 소양이 있는 애들이 컴퓨터를 배우면은 뭔가 사고관이 열려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또 느꼈냐 하면은,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외교관이 될 것 같았는데 끝까지 외교관은 안 됐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하버드가 있는데 박사하러, 그 친구가 석사를 서울대에서 똑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서울대에서 도대체 뭘 석사로 했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가 글쎄
정치 방법론이랑 그리고 정치 방법론을 컴퓨팅 IT랑 융합을 시켜가지고 석사 논문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완전히 깨달았죠. 아, 이거는 흐름이 완전 트렌드가 이쪽이구나. 어떤 인문학적인 과목을 해도 IT랑 결합하는 게 진짜 똑똑한 애들이 가는 그런 라인이구나, 트렌드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전공이랑. 저는 언어지만 이게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일 수도 있고 지역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인문학, 사회학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융합하면 완전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자기만 길만 잘 찾으면은 나중에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교수가 되든 뭐 되든. 두 번째는 융복합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공학사가 나옵니다. 이 공학사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더 공부하고 싶다. 만약에 이게 인문학사였다. 그러면 석사 박사로 절대 못 갑니다. 미국 대학이나 뭐 캐나다 이런 대학에 절대 못 가요. 카이스트 이런 데도 못 갑니다. 근데 융복합 소프트웨어가 공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 뜻이 있고 그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카이스트 같은 데 진학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되면은. 이 공학사가 좀 되게 엄청 메리트가 큰 거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제가 지금 저 역시도 많은 진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똑같이 창업이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내 능력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길은 정말 많아요. 내가 만드는 대로 다 길이 있고요. 네 번째는 훌륭한 교수님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교수님들이 엄청 젠틀하고 그리고 똑똑해요. 똑똑한 교수님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깔끔합니다. 뭔가 성적 같은 거 낼 때 그냥 1등부터 바로 그냥 등수 빡 점수로 다른 거 없어요. 아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딱 점수 나오는 시스템이고 교수님들도 칼 같습니다.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게 IT라는 거의 특성이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찾아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계속 구글링이 필수입니다. 이게 진로가 됐든 간에 아니면 학문적으로 보든 간에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컴공과는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만 갖다 놓은 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컴공과 애들 쳐다보고 걔네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광범위한 선택 범위가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좀 되게 광범위해요. 왜냐면은 내가 컴퓨터로 진로를 잡는다 그래도 내가 인공지능 할 건지 빅데이터 할 건지 블록체인 할 건지 이게 너무가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이거랑 또 완전 다른 세계가 또 있어요. 나 게임 좋아하면 게임 만들 거다. 이런 건 또 완전 인공지능 이런 거랑 완전 또 다른 분야거든요. 이렇게 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완전 달라요. 그냥 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이게 좀 크고요. 네 번째는 훌륭한 교수님들 많은데 잘 찾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색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중전공 신청 및 합격 조건인데 평점으로 뽑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사학번에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는 3.0만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심각할 때는 4.0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대충 그래도 아마 3.5 정도 선만 넘으면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50명씩 뽑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게 좀 가장 길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졸업 후 진로인데 친구들이 진로를 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크게는 제가 5가지 뽑아봤고요. 인문계, 자연계, 대학원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저는 베트남어 전공하고 있는데 베트남 관련해서 문화 콘텐츠학이나 이런 인류학 같은 것과 연계해서 IT와 접목을 해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지역학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인문계 대학원 제가 갈 수도 있고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 아니면 내가 더 기술 쪽인 거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연계 대학원, 카이스트 이런데 뭐 미국 토론토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은. 두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이나 입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저는 창업도 실제로 해봤는데요. 역량만 가능하다면 창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직군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입사한다 그래도요. 이거 좀 약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스타트업들이 돈 많이 주는 데들이 진짜 많고요. 그러면 자기 커리어 쌓으면서 자기 커리어로 더 좋은 회사 이직하는 그런 문화가 약간 IT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사도 굉장히 좋은, 뭐 모르잖아요. 테슬라나 카카오톡 같은 회사에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하면 되게 좋죠.
그다음에 IT 기업 입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있죠. 들어가기 되게 힘든데 대신에 이런 데는 뭐 학벌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능력만 있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지방대 이런 거 뭐 서울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능력만 보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베트남어 전공이잖아요. 카카오에서 베트남어 가능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아마 베트남어 자연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베트남어 인지가 조금 필요했나 봐요. 그런 데 있어서 굳이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IT적인 지식을 살려가지고 들어가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많고요. 중소기업에서 취직하고 싶으면 일자리는 정말 많고요. 대기업 입사 가능하다는 점도 되게 좋죠.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인문계 취직 자리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IT 취직 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은행권 같은 데만 해도 요즘부터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다섯 번째도 되게 많이 추천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도 되게 완전 꿀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5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7급 공무원 이런 거 자리 되게 많아요. IT 관련해서 자리가 진짜 많고, 경찰을 한다 그래도 아니면 내가 어디 다른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진로 중에 IT 진로가 많습니다.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 외대 들어올 정도 머리 있으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만 있으면요. 그리고 공기업도 공사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인국공인이 뭐 어디 공사 되게 많은데 그런 공사들에서 IT 직종 꾸준히 뽑아요. 어디 한국은행 이런 데서도 IT 직종은 항상 6명, 7명씩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공기업도 물론 치열하겠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융복화 소프트웨어 9학기 이제 고인물인데 고인물로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해 드린 것 같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